여러분은 지금 총각내 이영석과 그리고 소통 테이너 오정철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자, 오늘 104회 우리 제일라이프 스쿨의 이민호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 노래가 시작되는 지점에 끊어졌잖아요. 맞아요. 걸어서 하늘까지 가려다가 잠깐 멈췄어요. 자, 잠깐 드는 걸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를 청해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와우. 네, 왜 제가 노래를 그만뒀는지에 대한 증명이 될 것이고요.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함께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 있죠. 걸어서 하늘까지 최민수 나왔던 그 드라마의 주제곡입니다.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건 하면 내가 있다는 그거 네. 너에게 모두 주고 싶어 너를 하면 다 같이 위하여 이거 재밌겠는데? 발차기를 하면서 걸어서 저 하늘까지 이렇게 오케이. 끝난 걸로 자,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박수로 한번 시작. 박수 주세요.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있다는 그거 와우. 너에게 모두 주고 싶어 너를 위하여 걸어서 저 하늘까지 와우. 야. 오! 오. 와. 야, 뻗으니까 기네요. 야, 나는 사람 다리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아니 그 예전에 옛날 가수 중에 가수 신신 씨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와. 네, 그분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 와. 진짜 노래 실력도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감사합니다. 노래 그만둘 때 너무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계속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꺾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게 실력 때문이든 집안 사정이든 뭐 때문이든. 근데 그게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래의 본질은 저는 사실 진짜 노래를 좋아하는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거기서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에너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업을 하면서도 노래하면서 느꼈던 그런 소통을 느끼고 있고 강연하면서도 그렇게 느끼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포기하는 용기가 별로 없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누구를 만나면 제일 좋냐면 포기한 용기를 가지고 다른 일에서 이렇게 성장하신 분을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잘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훨씬 더 행복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내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한다고 자전거 대리점 차리면 잘 행복할 것 같으세요? 자전거 안 타요, 걔. 그런 것처럼 저도 야채 과일 좋아하지만 파니까 안 먹잖아요. 네. 사람들이 제 야채 과일 파니까 개인적으로 뭐 야채 과일 되게 많이 먹는다 생각하는데 저 육식주의자예요. 맞아요. 고기만 먹어요. 너무 이제 보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상품이 죄다 고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아직도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보면 파라다이스를 찾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지 마시고 잘하는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아까 질문하시기 전에 아까 답변 안 해주셨던 것 중에 네. 아까 그 상금이 1억이나 걸렸던 대회에서 1등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했길래 1등이 되는 겁니까? 우선 되게 재미난 사실인데 제가 거기서 아마 영어를 제일 못했을 거예요. 그 출연한 사람들 중에서 몇 왜냐면- 명이나 출연한 거예요 거기? 일단 예선을 거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선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10명이었고 슈퍼스타 K처럼 한 명씩 이제 떨어뜨리면서 서바이벌로 떨어뜨리는 어. 거구나.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경쟁자로는 이제 아리랑 TV 아나운서가 있었고요. 네. 그 이제 완벽하게 우리말과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 네. 네. 그리고 출연자 대부분이 외국에서 10년 이상 살다 오신 네.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민호 선배님은 외국 경험이? 저는 이제 농장에서 7개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교환 학생을 하면서 이제 1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력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셨을 것이고 네. 전 계속 공부하고 있는 단계였던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믿어요. 그 경험의 힘을 믿는데 네. 이제 영어 강사는 합성어죠. 뭐 두 개죠? 영어와 강사. 네. 그렇죠. 이제 영어도 영어지만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강사라는 네.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400명 정도 고등학생들을 모아두고 이제 제일 잘한 사람,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뒤쪽에 쫙 서라 이게 됐었는데 이제 너무 영어를 잘 하시고 하셨지만 아마 차이점은 저는 그동안 밴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밴드를 하면서 이제 몇백 명, 몇천 명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네. 그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덜 긴장을 했던 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봤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영어를 하고 싶게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즉 말하는 기술보다도
말하는 기쁨을 먼저 느끼게 하는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제 좀 많이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운 좋게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대회 나가기 전에 네. 난 나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또 뭐예요? 우선 이제 저는 많이 적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놓기 위해서 제가 그때 통장이 있었는데 네. 통장에다가 이제 1억을 번다라고 이제 적어 놨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 기회가 왔을 때 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적는 것의 의미는 안 적어두면 그런 기회가 와도 아직 준비가 덜 됐을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적어놓은 순간 이게 나를 위한 그 기회가 찾아온가 보구나라고 조금 믿게 그걸 되는 통장에다 적어놨었어요? 네, 통장에다가 1억을 네. 내가 통장에다 번다. 네, 그래서 1억에 대한 데는 그 1억을 보고 나니까 신문에 어느 날 1억이 딱 상금이 그렇죠. 상금 1억이 딱 적혀 있으니까 네.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도전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그래서 여러분 됐던 것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어요. 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는 자. 그 적자가 그 적어야 적자가.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목표를 여러분 우리 이민호 대표님처럼 시각화 시켜야 돼. 시각화. 이거를 삶을 항상 구체화, 수치화, 시각화 시켜야 되는데 이 시각화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왜 새로운 이성 친구 생기면 핸드폰 폴더에 꼭 넣어놓죠. 안 넣어요? 딴 놈한테 걸릴까봐? 넣어놓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계속 시각화 시켜서 내가 그 사람을 더 인지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목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이민호 대표님처럼 딱 열면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 저도 적혀 오. 있잖아요. 석촌호수 빌딩 매입. 꿈이 커야지. 꿈이 꿈이 커야지. 커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든지 자꾸 이렇게 시각화 시켜야 돼. 근데 제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만나러 오는 친구한테 지갑 열어봐. 지갑에 네 목표가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 보여줘. 놀란 거냐면 100명 중에 한 명도 적혀 있는 사람이 거의 그러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많이 왔잖아요. 우리 학생들 보면 사실은 영어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우리 학생들한테 좀 좋은 점이 있어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려면 잘하는지. 저도 계속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냥 영어를 막 하다 보면 사실 안 하게 될 때가 많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자라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많은데 항상 꿈꿨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영어 강의를 하면 이제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고 저 집에 우환도 좀 해결할 수 있고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강의력도 키우고 영어 실력도 키워서 항상 수백 명 앞에서 뭔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앞에서 제가 영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상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깨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네.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생각만 하는데 소름이 바짝 돋을 때 네. 이제 그런 상상을 많이 하면서 딱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가야 되는 데가 아니고 내 꿈에 더 다가가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조금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도 이제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걸 그러니까. 상상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뭐 마이클이든지 뭐 제니퍼든지 이름을 하나 정해놓고 네. 그러니까 자기 친구랑, 이름을 하나 네, 정하고. 네. 이제 자기랑 얘기하는 상대를 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저희 학생들 왔을 때 가장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은 자 영어 잘하면 뭐 돈 벌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네. 자기가 왜 영어를 하는지 묻고 그렇죠. 네. 왜 그게 하는지. 만약에 스튜어디스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은 네. 스튜어디스로서 이제 비행기 타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네. 그때 무슨 상황인지 네. 계속 그려보면서 그때 필요한 말들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가도 모든 표현을 배우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스튜어디스로서 이 표현을 쓸 것 같아. 네.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라든지 네.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제 받아 적고 그걸 열심히 하면 누가 열심히 하라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쓸 공부하는 말들을 먼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말들을 먼저 하게 하면 그렇죠. 진짜 그거 맞네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죄다 뭐 굿모닝부터 시작해가지고 What's your name, 뭐 그렇죠. 네. How are you, Fine and you, 땡 이거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것만 계속 반복했잖아요 우리가. 저희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합기도 아이키도라는 일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 거기 일본어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일본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저도 네. 일본어를 좀 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이 드라마로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물이었는데 그래서 그거 뭐냐고 저도 그걸로 좀 네.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민호 씨는 그걸로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혹시 아시겠나요? 그분은 직업이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찰 드라마로 하면은 관심 있는 표현들이 나오고 네. 나중에 저 상황에서 저걸 써야지 이런 어. 상황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아니고 네. 경찰을 무서워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범인으로서의 그런 드라마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그래서 더 경찰이 물으면 그걸 반발하는. 우리는 에로 배우가 꿈인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에로물을 보고 그럼요, 연습을 그럼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어학연수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네. 거기서 이제 10대다 그럼 10대들끼리 막 많이 나오는 영화들 있죠. 그런 걸로 공부를 하는 게 나중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네. 데이트 신청하는 표현도 자기가 나중에 쓸 거라고 생각하면 따로 누가 열심히 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민호 대표님이 부모님들 모아놓고 먼저 이 교육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이 아까 말씀처럼 영어에 대한 그 관심사를 가지려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어로 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해줘야 되는데 못 보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시험 보기 위한. 네. 그렇죠. 약간 팁을 드리면은 이제 미드로 영어를 공부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네. 미드는 좀 반대입니다. 왜요? 일반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미드로 네. 공부를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어. 100번 보겠다 이렇게 정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딱 자막 없이 봐요 보통. 네. 프렌즈 이런 거 계속 그렇죠. 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재밌었던 건데 어. 자막 없이 보면은 안 들리죠. 맞아요.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영어 자막을 킵니다. 최소한 양심 때문에. 네. 영어 이거 한글로 바로 못 키니까. 네. 근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네. 그럼 주로 어떻게 하죠 또? 이제 한글 자막을 보는 크죠. 거예요. 네. 그러면 정신 차리면 시즌 9로 가 있는 거죠. 그냥 어. 쭉 가가지고 끝까지 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미드를 만드는 사람들의 그 직업 특성이 뭐냐면 이걸 보면 끝까지 보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맞아요. 직업이기 때문에. 심리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근데 뭔가 익숙해지려면 장사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영어를 만약에 미드를 그렇게 쭉 보면은 네. 이제 반복되는 표현들을 만나기가 힘들죠. 물론 네.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것은 자기가 관심 있어하는 영화 한 편을 영화. 네. 네. 미드는 쭉 가기 때문에 반복이 안 되지만 영화는 다시 보면서 네. 계속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네. 이제 했던 게 영화를 정해서 네. 2주 동안 계속 같은 거를 듣는 거죠. 그러면 재밌는 게 저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눈으로 보면 재밌지만 이걸 귀로 들으면 재밌을까 했는데 네. 이제 사람이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거죠. 저기 만약에 지금 현빈이 걸어 들어온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다들 표정이 좋아지시잖아요. 그런 네. 게 내가 이제 우리 현실을 변했지.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 한다고 하죠. 우리가 뭔가 딱 들었을 때나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을 때 이미 그게 실제라고 느끼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훨씬 영화를 한 편 보는 거랑 똑같은 느낌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들으면서 따라하는 것들이 제일 좋죠. 미드보다 영화로 해라. 영화를 계속 반복해서 음. 들어라. 자, 관심 우리- 있는 영화. 우리 멍 때리는 서상 학생들 어떻게 생각해요? 너 요즘 많이 피곤하니? 형이 물으면 대답을 해 이 새끼들아. 아까 선물 줄 땐 그렇게들 일어나더니 그냥. 알았어 몰랐어. 이거 봐. 아까 전에 막 야! 막 이러거든요. 막 이렇게. 야, 자, 그러면 그 대회에서 그렇게 해서 1등을 해서 상금 1억. 그러면 통장에서 그렇게 했던 그 1억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그럼 받아야지. 그걸 왜 거부하셨어요? 사람이 거부했어요? 오. 네. 저는 이제 말과 글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과 글의 인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영석 대표님처럼 적어라 일단 이렇게 네. 했는데 누가 그 적는다고 인생이 바뀔 것 같으면 안 바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 그 소설가 김영하 씨가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대요. 당신 그거 안 믿으면은 그럼 글의 에너지가 없다고 믿는 걸 안 믿으면은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다가 내일 죽는다라고 한번 써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대요. 저는 제가 경험을 한 건 이런 건데요. 그렇게 말과 글을 주변에 드는 게 결국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돼요. 먹는 게 몸이 되듯이 생각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4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계속 했던 게 아름다운 말과 글이었어요. 그래서 팝송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 영화에서 이제 고통을 이겨내고 자기의 꿈을 성취하는 것들, 그리고 강연에서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한 4년간 하다 보니까 처음 출발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거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바뀐 거죠. 생각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우리가 강연에서 들으면 맨날 듣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정말 맨날 그걸 그 당연한 얘기들. 듣고 따라하고 그걸 가르치고 외우고 영어로 해보고 한글로 해보고 하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한 4년 지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봉 1억에 토익 강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소통하는 것이 좋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돈을 받으려면 토익을 가르쳐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 돈 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가수라는 걸 꿈을 꿨지만 그걸 포기하고 영어를 시작했고 또 돈이라는 것을 또 포기하고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택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걸 택했는데 사실 그런 용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죠? 저는 아마 이렇게 택했을 것 같아요. 저는 토익을 더 잘 가르쳤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토익을 노래로도 가르칠 수 있고 그럼요. 걸어서 토익까지 이렇게 노래할 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정말 그걸 탁 놓으니까 지금 어떻게 더 많은 걸 얻었나요? 가끔 이불을 찰 때가 있죠. 그때는. 왜냐면 그걸 하면서 또 많은 경험을 얻었을 네.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후회나 이런 것들이 진짜 3%라면은 이제 만족하고 즐겁게 사는 게 97%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거든요. 결혼하셨어요? 축하드려요. 네, 지금 아, 아내 우리 저쪽에 지금 같이 맨 앞에. 네, 박수 한번 네. 주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저기 영어 제자였던 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제자를 어떻게 제자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공부를 할 때 되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선생이 어떻게 이유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 그래서 되자가 예, 전 딸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영화관 간다는 소리만 해봐 그냥. 비전이 되게 뚜렷했어요. 그 학생 중에 제일 참한 사람을 꼬셔서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상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런 거였죠. 열심히 하겠다. 네. 그래서 하겠다. 되게 재밌었던 건 그런 거였는데 제가 밴드 하면서 처음으로 공연을 마산 가포고등학교라는 곳에 네. 했었어요. 와.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2009년에 처음으로 이제 무료 스터디 3년 동안 하고 처음으로 이제 돈 받고 강의를 한 게 이제 신촌의 한 학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첫 학생이 딱 아내였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고 봤더니 고향이 같더라고요. 고향 어디세요? 창원요, 경남 창원. 그런데 제가 밴드 했을 때 첫 번째 공연 예. 했을 때 학생으로 앉아 있었다고 어머! 하더라고요. 와. 야. 오! 예. 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은 큰 문에서 키워야 돼요. 창원이 좁잖아요, 그렇죠?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공연장 간 거예요, 그죠? 큰 문에 키워야 돼. 와.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어진 이제 첫 어. 공연 그다음에 첫 이렇게 학생으로서 네. 또 만났고 이제 처음이지만 끝까지 갈 아내로 다시 그건 만나게 뭐 된 거예요. 장담하지 마세요. 끝까지 네, 간다, 끝까지 안 간다. 뭐 여기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 이게 끝까지 표정들이 간다. 달라. 살아봐 막 이런 표정. 그러면 연애는 얼마 동안 하셨어요? 네? 연애는 연애 4년 동안 했습니다. 4년.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와이프에 대한 자랑 3가지만 해주세요. 첫 번째. 아내는 일단 정말 아름답죠. 네, 지금 다들 뒷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뒤돌아보시지 말고. 결혼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셨죠? 네? 결혼- 결혼생 이제 1년 3개월 정도 그럼 됐습니다. 1년 3개월 아름다울 때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에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외모가 아름답다. 두 번째. 그 외모보다도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원래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여자는 약한 아줌마는 강하다라는 그 CF가 있었어요. 네. 이제 아줌마 돼 보면 그때 이제 본성이 나오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말하는 것도 참 아름답게 하는데 지금 아름다울 때 지금 유통기한이 지금 딱 1년 6개월이면 아름다울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불을 안 끄고 잘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불을 끄고 자야 되는데 네. 본인은 그럼 이제 같이 살면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오빠 불 좀 끄고 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오빠 얼굴이 많이 까매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왜 이렇게 하면 이게 전등도 얼굴이 탄데 불 좀 끄고 자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현명하게 오. 얘기를 해줘요. 야. 네. 박수 한번 주시죠. 근데 여기 이제 아직 1년 반이라서 그렇고요. 한 이제 3년 되면 왜 다 켜라 이 새끼야 다. 환하게 키지 이 새끼야. 이제 그렇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저는 어떤 시대가 여성을 만들어 주니까. 저 약속해요. 우리 2년 후에 다시 모시는 걸로 한번 약속해요. 아니 애 한 둘 낳고. 둘 낳고만 둘 해야 되나? 낳고, 예. 아들만 셋 낳고 한번 나오면 진짜 그럼요. 예술인데. 예. 어우, 저희 집 장난 아니거든요. 네. 저희 아내가요 욕 한마디 안 하던 여자인데 네, 아들 맞아요. 셋 낳으니까 바로 욕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새끼들 막 이놈의 새끼들 밥 처먹으라고 막 이러 막. 근데 저는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이 새끼들 안에 제가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니 이놈의 새끼들 밥 처먹으라는데 애들은 막 뛰어가는데 맞아요. 저도 뛰지 않니 뛰어야 되나 제 스스로 말아야 인정하는 것 같고 아니 안 뛰려고 그러는데 지금 나를 계속 노려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집도 저희도 이랬어요. 저희도 네. 신혼 때는 이랬던 것 저도 같아요. 3년까지 그랬어요. 네. 3년 지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수화로 소통하자.
왜냐면 수화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수화로 해요. 자, 어. 계속. 네. 여보. 네.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싸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가는 말이 고야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항상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니까 네. 이제 제 입장에서도 말을 할 때 조금 더 이쁘게 하게 되고 네. 그 여자랑 같이 살아보시면 그 이제 여기서 여자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는 이제 여자랑 사는 거에서 약간 제외되는 게 어머니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샤워를 하는데 네. 샤워에 항상 수채구멍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득 있어요. 근데 네. 어머니들은 치워주시잖아요 네. 스스로. 그리고 우리가 안 치워서 그렇지. 근데 여자랑 사니까 이걸 누군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한 명이.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된 거죠. 어. 그래서 하면서 이걸 들 때마다 사실 내가 이거를 분명히 내 머리카락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매우 아니 기니까. 나는 지금 이거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둘이서 사는데 그래서 이거 치울 때마다 좀 아닌 것 같아갖고 막 이렇게 발가락으로 들어서 화장 변기에 넣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문득 이제 아내가 그동안 저한테 말을 이쁘게 해주고 네. 제가 할 때 막 불 꺼라 새끼 이렇게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저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머리카락이 아니고 네. 이제 아내에 대한 내 헌신과 사랑이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치울 때마다 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아이고 졸라 사랑한다 이러면서 네. 주워서 가는 거죠. 그래서 버릴 때 딱 버리고 그리고 저는 티 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네. 아내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죠. 네. 그 예전에 처음엔 내가 이거 되게 더럽고 짜증나고 왜 네가 안 치우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가 항상 나한테 보여주는 희생처럼 나도 너한테 자 여기서 나도 너한테 너한테 뭔가 해줬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 20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잘 가죠? 네. 네. 여러분 여기서 안 들으면 또 속 터지겠죠. 자 과연 수채크먹에 막혔던 그 머리카락에 헌신하면서 아내에게 과연 이민호 마스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잠시 후 3부에 이어지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우!